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에서 색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개체를 통해서 색을 채우고 그때 색을 지정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스워치, 그러니까 색 견본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불러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문서를 열기 위해서 Create New를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A5 리플렛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아마 세이브에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거를 프린터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거를 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47에 210 정도를 주시고 페이지는 2페이지 정도로 하시고 시작하는 페이지를 2페이지로 두시면은 양쪽에 마주보는 페이지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컬럼은 1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여기 브리드는 3mm를 줘서 그 다음에 슬럭도 3mm를 줘서 이렇게 여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요. 지난번에 저장한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문서는 아니고요. A5 문서에 입각했고 양쪽으로 두 면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스타트가 2로 되어 있어야 2페이지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2페이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외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페이지를 만들 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만약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문서가 만들어지죠. 자, 페이지 탭에서 보시면은 여기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있고요. 요 A 마스터의 것이 정의가 됐다라고 해서 A자라는 표시가 들어간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도형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도형을 안 배운 건 아니지만 도형을 아주 자세히 배운 건 아닌 것 같아서 도형을 배우면서 여기서 색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만약 할 때는 주요 도구 모음에서 보시면은 여기 렉탱귤러 툴이랑 일립스 툴, 그 다음에 폴리고널 툴 세 가지가 있죠. 자, 맨 먼저 렉탱귤러 툴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가 필은 보통 논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그 다음에 테두리가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이 선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선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컨트롤 패널에서 요거를 클릭해서 한 3 정도만 갖다 주셔도 이렇게 테두리가 좀 두껍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 색을 지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한 방법은 여기 그 주요 도구 모음에서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한 색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특정한 색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컬러 피커에서 요 아랫 영역은 기존의 색이고요. 요 위에 있는 영역이 새로운 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선색을 했다 그러면 전의 색깔은 이거였지만 검정색이었지만 지금 새로 하는 색깔은 이 색깔이다.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색은 가끔 보다 보면 내가 어떤 특정 색을 자주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색을 참 좋아해. 요 색을 좋아해. 그러면 이거를 만약 내가 어디엔가 저장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쓰는 것이 add cmyk search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테두리 색깔이 요 색깔로 변했죠. 요거의 코드 번호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새로운 색깔은 되어 있고 컨트롤 패널에서도 요 색깔이 먹혀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죠. 자, OK를 눌러 주시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테두리 컨트롤 패널에서 테두리 영역에
요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요 색깔이 새로 추가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색깔이 추가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 필 채우기 색을 지정할 때는 여기 있는 마우스를 가져다가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지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번에도 요 색깔을 한번 추가해 보려고 그래요. 요 색깔을 추가해 보려고 그래요. 요 필에다가 추가해 보려고 그래요. 요것도 색깔을 add CMYK 스워치를 눌러서 요 색깔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렀어요. 우리가 지금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맨 먼저 추가한 색깔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저장해 두면 참 좋네. 아, 이 색깔이 아니었죠? 저장을 해두면 참 좋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이 그 인디자인에서는 이와 같이 색 견본을 관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요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직사각형이 아니죠. 직사각형 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걸 클릭을 하고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 직사각형이 돼요. 직사각형을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볼까요? 요거 같은 것처럼 여기서 필에서 새로 추가한 색깔 요거죠. 자, 필에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서도 아까 추가한 색깔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눌러주시고 요거 스트로크에 요거 사이즈도 한 3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됐어요. 자, 여기서는 색칠하는 건 겸으로 제가 가르쳐 드린 거고, 자, 정사각형. 말이 안 나오네요.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이 가로 세로 사이즈는 어때요? 가로 세로 사이즈는 40.309mm 정도 되네요. 여기도 40.30 가로 세로가 같으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면 어때요? 이걸 선택하면 당장 그 사이즈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말이죠. 자, 여기서 40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직사각형을 넣는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그냥 아무 공간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렉탱귤러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이 대화 상자를 사이즈를 바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제가 40mm 가로 40mm 세로 40mm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또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색깔이 아니더라도 자, 여기 있는 그냥 이미 기본값으로 주어진 색깔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색깔도 여기서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 지정하지 않은 거, 이 정도 색깔로 해서 이렇게 해서 3mm 정도를 줘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을 옮길 때도 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다가 셀렉션 툴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항상 근데 요 모양이 되는 거가 마우스 포인터가 요 모양이 됐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요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그 타원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원은 여기서 일립스 툴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타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 영역을 선택하여 채우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영역도 클릭하셔서 어떤 색으로 채우고 여기서 스트로크의 두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가로와 여기서 보시면 컨트롤 패널에서 보시다시피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랬을 때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같게끔 하려면 원을 하더라도 원을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같은 원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엘립스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더블 클릭만 해줘도 이렇게 나타나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30 이렇게 가로 길이를 직접 입력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색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것도 느려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원을 만들 때 하나 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만약 클릭하고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 지점을 중심점으로 이렇게 커지는 원형이 만들어져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저기 엘립스 툴은 선택이 되어 있어요. 클릭하고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그 지점을 중심점으로 한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 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조금만 좀 지울게요. 딴 것들도 좀 할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폴리고널 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폴리고널 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변이 되게 4개 이상인 경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폴리곤 툴은 제가 기본으로 이게 만약 0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각형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면을 여기서 6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요. 한 번을 해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기서 0으로 해주고, 여기는 육각형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게 육각형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 이거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아까 클릭하면 요거를 폴리고널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육각형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사이즈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요거를 좀 몇 가지 유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 20으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 30 정도로 할까요? 30 너무 작은 40으로 하고, 요것도 40으로 할게요. 그러면 가로 세로 사이즈는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걸 육각형으로 하고 여기를 한 10 정도로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움푹 들어간 게 나타나지고, 요건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이번에는 요걸 20 정도로 줘볼까요? 모양이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30 정도를 줘볼게요. 30 정도를 주니까 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한번 처음에 할 때 준 게 그 다음에도 먹는다, 이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색으로 간에 채워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또 우리가 잠깐만요. 셀렉션 툴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여기도 뭐 노란색으로 채워줄 수도 있겠고요. 이것도 다른 색깔로 채워줄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다음번에 할 때는 요게 그러니까 새로 색을 추가했는데 다음번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이브 스워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서나 어디 이런 곳에다가
문서에다가 인디자인이라고 저는 이거 폴더 이름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폴더는 워낙 없었어요. 근데 내 문서, 내 PC의 내 문서에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새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디자인에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뭐 공병훈 색상 견본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껐다가 켜든가 아니면 이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서를 할 때도 이 견본을 불러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만의 색상 견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이 인디자인 작업에서 필요하다는 점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여기서의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아까 추가한 게 요거인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가 만약 이 색깔은 좀 아닌 것 같아. 자, 이 색깔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삭제한 거는 어떤 색깔로 아까 검정색깔로 가는 식으로 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죠. 좀 모양이 좀 검정색은 좀 그래요. 검정색은 싫어요. 검정색은 싫어요. 요거를 색깔을 뭐 다른 색깔로 하시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삭제를 했죠? 근데 요걸로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하다가 난 새로 만들고 싶어.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요건 카피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피해서 만든 거를 가져다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요걸 지울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이거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선택을 지금 하신 상태에서 뭐 요런 것들을 뭐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들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시다가 요걸 클릭하시고 여기서 색깔을 또 지정하다가 나 이 색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add를 하시면은 또 여기서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 추가된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제 여기서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색깔을 한번 좀 저기 하고 싶어. 이 색깔을 좀 변화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대화 상자에서 그럼 이렇게 요거를 CMYK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색깔을 새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OK를 누르시면은 좀 새로운 것들, 이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게 인디자인에서는 좀 어렵고도 편리한 기능이 바로 이 색 견본 기능인 것 같아요. 얘가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지 않고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 그 색을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색을 지정하는 거 좀 해보도록 했고요. 그러면 우리 추가로 그레디언트 색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메뉴, 만약 여기서 여기 색상에서 색상 견본에서 메뉴에 가셔서 뉴 그레디언트 스워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색상을 추가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요 색깔에서 요 색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서 레디컬로 할 건지 뭐 몇 가지를 요 원형으로 그러니까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선형으로 어느 색에서 어느 색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요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어떤 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노란색에서 검정색 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클릭하셔서 아 이거 뭐 이 색깔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딴 색깔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색깔로 하시죠. 그럼 요 색깔 붉은 계열의 색깔 그러면 요 색깔에서 요 색깔로 지정 간다. 그래서 OK를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하나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레디언트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도 좀 다른 그레디언트 좀 추가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메뉴에 가셔서 뉴 그레디언트 하시고 여기다가는 리니어가 아니라 이번엔 레디컬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도 노란색 여기서 클릭하시면 여기 변했죠? 좀 다른 색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해서 이런 색깔에서 여기서는 어느 색깔로 할까요? 흰색 쪽으로 한번 흰색 쪽으로 움직이게 해볼까요? 흰색 쪽으로 움직여 봤어요. 오케이 누르시면은 자 여기서 아까 여기 붉은색 계열에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된 거를 아시겠죠? 그리고 요 상태를 다시 저장을 하고 싶다. 요 클릭해서 여기서 저장을 했어요. 그죠? 저장을 다 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또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하면 아까 저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저장했던 거 여기다가 이거를 클릭하셔서 더 저장을 해주시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꿔주는 거죠. 기존에. 그래서 이제 저거를 새로운 걸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약간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저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저장을 할 때는 이제 파일에서 파일 세이브를 누르면은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죠. 이름을 이렇게 언타이틀드로 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일에서 세이브 에이즈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두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여기 저장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도형 개체 색상 연습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INDD 파일은 인디자인 2020 버전으로 저장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템플릿 파일은 뭘까요? 우리가 템플릿 파일은 어떤 것을 다음번에도 그 파일을 다시 변형해서 쓰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INDD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템플릿 파일이라고 그러죠. 템플릿 파일이라는 것은 다음에 갖다가 또 다시 재활용해서 쓰려고 만드는 것. 이것을 템플릿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IDML로 하시면은 요거는 CS4. 이 버전이 인디자인 버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최신 버전은 2020 버전이에요. 아마 올해 내내 2020 버전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전 버전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전 버전은 CS4 이하도 CS4 또는 또는 그 이후의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낮은 버전에서 볼 때는 이제 이걸 갖고 저장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에 대해서 나온 김에 또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장은 우리가 이렇게 인디자인으로만 하실 수도 있지만 인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디자인을 했을 때는 내가 설치한 글꼴 파일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같이 작업할 때는 이게 그 사람한테 확인해서 어떤 파일 이제 폰트가 있으니까 그걸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출력소에 보낼 때는 당장 문제가 되죠. 출력소에 그 글꼴이 없다면 어떨까요? 글꼴이 없다면 당장 그게 제대로 작업한 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실 때 여기서 PDF로 저장하시면은 글꼴이 손상되지 않고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PDF 파일이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좀 천천히 하도록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PNG와 JPG 파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 파일로, 우리가 뭐 이제,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좀 한 거를,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뭘까요? PDF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PNG로 보내줄 수도 있죠. PDF 같은 경우는 주로 인쇄소나 출력소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PNG는 그냥 보여주는 용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이번 시간까지는 제가 좀 쉬운 걸로 도형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는 것과 그 다음에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색 견본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학생분들이 약간 좀 어렵다는 요청이 와서 오늘 좀 쉬운 거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디자인은 어디서 배울 때도 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있죠. 그래도 이런 어려울 때 아주 좋은 기술을 배워둔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부 열심히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